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 주변 암 유발 물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많은 발암물질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데요. 근데 맞는 것도 있고 또 좀 틀린 것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좀 복잡한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를 보면 정말로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그러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으로 정말로 발암 물질이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 전문 의사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커피 영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뭐 자기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암을 걸린 것 같다느니 또는 이제 염색 우리가 조금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뭐 염색을 계속 하시고서도 100살까지 이렇게 잘 사셨다는 그런 또 댓글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해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여러 분들의 상황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 근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서 본 상황들, 내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가지고 이게 전부인 걸로 이제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를 이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게 한 가지 성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발암 물질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이제 그렇죠. 기준이 뭔가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냥 뭐 주변에서 들은 얘기 또는 주변에서 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나눌 게 아니고요.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이게 WHO에서 운영하는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등급을 체외실험, 동물실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역학연구 이런 복합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분류를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군 중에서도 2A군이 있는데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개연성이 높다. probably carcinogenic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2군 중에서 역시 2B군이 있는데요.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possibly carcinogenic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고요. 3군은요, 발암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3군이 사실은 이런 발암물질 리스트에서 가장 이 포션이 높습니다. 거의 한 50% 정도가 3군에 속하고요. 4군은 인간에게 발암물질이 아니다라는 게 거의 확실히 알려져 있다라는 걸 이제 4군으로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리스트를 볼 때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요 리스트를 볼 때 주의할 점은요. 요 리스트는 단지 암 예방을 위해서 제시하는 리스트인 것이지 이게 뭐 업무상 어떤 이제 발암 질병의 보상 기준이 되거나 또는 그런 대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주의할 점은요. 발암 요인으로 분류된 의약품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암 치료제 중에서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는 발암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라는 게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의약품은요 의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암 물질로 분류된 이런 의약품일지라도 이거를 중단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주치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해당 약제를 잘 복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발암 물질인지 아닌지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오늘의 이제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블로그 주소가 있는데요. 이제 블로그 주소를 제가 요 댓글, 고정 댓글이나 아니면 아래 설명란에다가 좀 심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요 블로그 주소를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요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발암물질인지 아닌지 찾는 법 다운로드라고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어로 되어 있는 발암물질 리스트를 다운로드 표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한글로 되어 있는 이제 발암물질 표도 있는데 이것은 WHO 산하에서 만든 발암물질 리스트 영어 원문을 한글로 요약한 것인데요. 저는 이제 이왕이면 원문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찾아보시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합니다. 한글로 요약한 거는 빠진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셨죠? 요 다운로드 받은 표를 제가 이렇게 띄워서 보여드리면 자 여기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올려드린 영상에서
헤어 컬러링, 염색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헤어라고 여기에 찾아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한 다음에 찾기에서 우리가 헤어라고 써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 헤어 컬러링 프로덕트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염색약 또는 뭐 염색 샴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여기에 보면 personal use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룹 3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발암물질 리스트에서는 암을 일으키지 않는 물질에 가깝다라는 쪽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hairdresser of barber, 미용사 또는 이제 이발사들 occupational exposur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직업적으로 노출이 좀 많이 된다는 뜻이죠. 이러한 사람들은 EA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1군은 아니고요, EA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뭐라고 했죠? 발암물질일 개연성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1군 발암물질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EA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염색약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발암물질의 이제 3군으로 속하는데 이거는 발암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중에서 발암물질에 해당되는 그 유해한 성분이 섞여 있을 수 있다라고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많이 하지는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커피를 한번 찾아볼까요? COFFEE 커피를 찾아보시면 커피 드링킹을 여기에 그룹 3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발암물질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또 부가 설명도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많이 제시하기 때문에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런 근거가 확실히 있다라고 이렇게 아예 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는 이렇게 이 리스트를 찾아보시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 발암물질에 대해서 아까 IARC 리스트를 바탕으로 저희가 좀 요약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제가 이제 1군부터 2군까지 발암물질 리스트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요 화면 혹시 가능하시다면 좀 캡처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곁에 두시고 항상 확인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WHO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에 여러 개의 그 구분이 있는데 일단 감염 쪽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가 발암물질이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를 일으키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HIV 바이러스, 그 다음에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역시 이 1군 발암 요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EB 바이러스라고 앱스타인 바 바이러스, 헬리코박터균, 그 다음에 간흡충, 이러한 것들은 감염 중에서 발암 요인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이제 유의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생활 습관 음식 중에서 흡연 굉장히 중요한 발암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 알코올, 술도 역시 1급 발암 물질에 속하고요. 소금에 절인 생선 역시 1급 발암 물질입니다. 가공육, 그 다음에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면 곰팡이 균에서 나오는 어떤 이제 독소가 되겠는데요. 요 아플라톡신도 1급 발암 물질이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미세먼지 굉장히 안 좋잖아요. 미세먼지, 대기오염도 1급 발암 물질에 속합니다. 그리고 1급 발암물질 중에 환경 측면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뭐 성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고요.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환경 때문에 디젤 엔진이 점점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근데 디젤 엔진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이제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물질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방사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X선, 감마선 이런 것도 이제 발암물질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밖에 나갈 때 이 선블록 열심히 바르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죠. 태양의 자외선도 피부암을 일으키는 굉장히 강력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태양 자외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자외선 방출하는 태닝 기구. 여러분 태닝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것도 알기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태닝 할 때도 이러한 자외선이 나오면서 과 연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학물질 중에도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만 제가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고기를 태울 때 나오는 발암물질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발암물질 리스트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군 발암물질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A군과 2B군이 있는데 2A군 중에 조금 특이할 만한 걸 제가 말씀을 해드릴게요. 교대 근무, 생체 리듬 깨는 야간 근무를 여기에 속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생체 리듬을 깨는 게 이렇게 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과연 암을 유발할 정도까지 안 좋은가라는 이제 또 미국에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사실은 밤에 근무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암 발생률이 좀 높았다라는 결과가 있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여기 염색약을 많이 다루는 미용사, 이용사 얘기를 해드렸죠. 이게 EA군이라는 거 아셔야 되겠고, 특이한 게 뜨거운 음료수, 65도가 넘는 뜨거운 음료수는 이 입 안에 또는 삼킬 때 식도 같은데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음식 드시는 거 안 좋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EB군에 속하는 것 중에서 아까 디젤 엔진은 1A군이었죠. 가솔린 엔진의 배기가스는 EB군입니다. 그러니까 발암 요인이 조금 낮지만 이것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1군과 2군 발암 물질들을 여러분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주변에 이렇게 볼 수 있게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암을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아봤는데 이 노출을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우리 주변에 발암 물질은 이미 존재하는데 이걸 100%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최소화해야 되는데 어떤 산업군에 따라서 발암 물질에 대한 노출이 조금 더 자주 되는 직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직업의 규정을 정확히 준수를 하셔야 돼요. 이런 발암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규정을 준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직업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적인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려진 발암물질 리스트를 노출을 제한을 가급적이면 해야 됩니다. 가령 식습관을 조금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바이러스나 또는 세균들에 대한 예방주사를 잘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암이 발생하는 데는 정말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암이 발생하는 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가지 요인으로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발암물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말씀. 두 번째, 가능한 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암 예방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